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부동산 시작합니다. 오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투자 목적의 대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엿보였죠. 빚 억제 대책이라는 이 총망라된 평가인데요.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부동산은요, 오늘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대응 전략까지 안방 강연회에서 모두 풀어드리고요. 그래도 남아있는 궁금증이나 각종 부동산 고민 역시 해결해드립니다. 또 위기 속에 더욱 빛나는 알짜 물건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보시다가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 지역 번호 02-2000-4890, 02-2000-4890입니다. 생방송 부동산의 전문가 팀이 1대1 무료 상담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방 강연회에 앞서서 오늘 나온 이 대책과 관련해서 관련 기사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2년간 빠르게 증가하며 1,400조 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한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앞으로 대출이 더욱 어려워지고 취약차주들의 상환 부담은 줄어들 내년 1월부터 도입하고 DS이 오늘의 명사 LG 부동산 자산관리 임종욱 소장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와주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24일 바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대책들이 계속 나옴으로써 과연 부동산의 갈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가계부채 대책이 나온 상황에 대해서 한번 엿볼 텐데요. 자, 최근 2년간의 과거 대비 2배 이상의 이 빠른 성장을 했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2014년보다 2015년도에 이 60조 원에서 약 120조 원 가까운 이 가계부채가 증가함으로써 오늘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서 대책이 새로 발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즉 현재 가계부채 증가액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겠지만 그만큼 걱정할 우려되는 상황은 사실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현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나 높은 증가세가 계속 된다라고 하면은 취약차주에 대한 부담이 커짐으로써 전체적인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즉 가계부채 증가는 가계 상환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주요 선진국들이 통화정책 정상화, 그동안에는 이자를 낮춰서 굉장히 재정정책을 많이 펼쳤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취약차주들이 굉장히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나온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계부채 원인에 대해서 한번 본다라고 하면요. 자, 금융기조의 완화, 그리고 가계대출 취급을 많이 하면서 자, 저금리가 계속적으로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금리로 인해서 주택 매입 수요가 굉장히 계속 늘어난 부분이 있겠고요. 그래서 주거비 상승과 그리고 차입 비용의 감소, 그러니까 즉 이자의 감소로 인해서 기존의 임차 가구들이 세입자들이 주로 이제 내 집 마련에 많이 나섰다라는 부분하고요.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수요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이 이 가계대출에 대한 증가 원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더불어 주택시장의 호조 등으로 인해서요. 주택담보대출 등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의 호조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부동산에 대한 경기가 좋아지면서 그만큼 가계대출이 증가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인구와 주택시장 구조가 변하면서 여러 가지로 가계대출에 대해서 부동산 매매가 늘어나면서 가계대출이 늘어난 건데요. 자, 적극 차입계층이라고 합니다. 35세에서 59세 정도가 고령화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 수요로서 증가되면서 가계부채 증가가 요인으로 작용했었다. 그리고 또
노후 준비를 위해서요, 자영업에 진출하거나 또는 임대주택을 계속적으로 확대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거기 따른 주택시장 가계부채 증가와 그리고 아파트나 주택 같은 보유를 계속 함으로써 우리가 가계대출이 계속 늘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바로 이 주택에 대한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이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증가세가 상당히 빨랐다라는 점이 오늘 이 가계대책의 주 요인으로 좀 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부동산 임대업 비중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이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부분 봤을 때, 자, 상환 능력이 낮을수록 재무 상태가 열악한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자, 가구당 부채라 자산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상환 능력이 취약할수록 직업 안정성이 좀 낮은 그런 상태가 있고요. 상환 능력이 취약한 그룹은 전체 자산 규모도 작고 금융 자산 중에 여러 가지 낮은 수준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저소득층, 즉 우리 미국에서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저소득층 중에 이런 어떤 불안한 모습에 의해서 전체적인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태가 있어서 선제적 대응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이 낮을수록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 우려가 됐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환 능력이 낮을수록 굉장히 저소득층 쪽에 많이 몰려 있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대비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자영업자를 한번 살펴볼 텐데, 자, 비자영업자보다 대출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 규모가 대부분 생계형의 대부분 대출에 달려 있다. 그리고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가계대출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건전성이 상당히 열악해져 있다는 점, 그리고 생계형이 투자기업형보다 굉장히 영세하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전체적으로 이 대출의 건전성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요번 나온 대책은 대출에 대한 규모를 줄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새로 나온 것들이 바로 신 DTI입니다. 신 DTI 같은 경우에는요, 자, 기존의 원래 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분만 납부했던 것을 이제는 원리금까지 같이 계산해가지고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 대출과 새로운 대출의 원리금까지 같이 가는 그런 방식으로서 대출의 한도액이 상당히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DSR이라는 부분을 원래는 좀 더 나중에 실행하려고 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실행을 하기로 했는데, 전체적인 대출에 대한 부분, 즉 신용대출이라든가 또는 자동차 대출까지도 모든 것을 파악해서 상환 비율을 보겠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DTI와 DSR에 대한 부분이 새로 나온 부분인데요. 연간 소득 대비 상환 비율을 보겠다라는 거고, DSR은 모든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보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평가와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가계부채 총량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리스크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자, 해외 경제의 금리라든가 경기 변동에 민감한 취약 차주들의 부실화 우려 때문에 여러 가지 담보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조금 조율면으로서 대출에 대한 부분의 건전성을 기하는 것이 이번 종합대책의 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안방 강연에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못다한 이야기가 듣고 싶거나 강의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 서울지역 번호 02-2000-4890으로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는 임종욱 전문가와 직접 1:1 무료 상담까지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이용하시고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강연에 직접 와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 안내도 해드릴 텐데요. 임종욱 전문가 다음 강연에 언제 하시나요? 예,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종합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를 굉장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거기에 따른 수익형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향, 앞으로 경기는 계속적으로 변동합니다. 그래서 그 변동에 맞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오늘 종합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으로의 미래는 어떤지 그런 전망들도 다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접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무료 상담 코너로 돌아올게요.